조용히 해. 보자. 자, 8번 볼게요. 그 좀 쉬운 것들은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보세요. 첫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근데 이 문제가 실수를 조심해야 되는 게 보시면은 여기 안쪽에 들어있는 게 AN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SK가 들어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열의 합을 또 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등차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표기를 했을 때 얘가 2분의 DN제곱 더하기 어쩌고다라고 내가 아까 수업 때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이차 함수의 모양을 따라가는구나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최근에는 등차 수열의 합이 2차식 구조다라고 이해해서 푸는 문제가 많이 안 나왔다 했는데 그나마 요 정도인 것 같아.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생겨먹은 요 구조를 SK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n번째부터 m 더하기 4번째까지니까 총 5개의 SK의 값의 합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지 않니? 그지? 맞지? 그러니까 m번째, m 더하기 1번째, m 더하기 2번째, m 더하기 3번째, m 더하기 4번째 이렇게 더하는 거니까 가운데 있는 값이 딱 m 더하기 2번째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최대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 값의 합을 구하시오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대칭축의 위치에 m 더하기 2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구조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야. 됐어? 근데 물론 대칭축에 해당되는 게 정확히 m 더하기 2가 아닐 수도 있어. 어떨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SN이라는 2차식을 뭔가 작성을 했을 때 축이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는 A1을 알고 있고 D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2차식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야. 돼서? 되는 거 맞지? 그래서 한번 작성을 해볼게. 얘는 뭐 등차 합공식을 그냥 바로 쓸게요. 2분의 n에 2a 더하기 n-1의 d 이렇게 작성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 작성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4n 플러스 104가 되니까 n으로 묶어서 마이너스 2n 플러스 52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 등차 합이야. 그런데 여기서 대칭축 구하려고 하면은 이 두 개 값이 0이 되는 값, 즉 n 값이 0일 때와 26일 때 딱 요 두 값의 정중앙에 위치다라고 작성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의 딱 정중앙의 위치에 축이 존재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축의 13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그 13이라는 축이 정확히 자연수기 때문에 m 더하기 3이 m 더하기 2가 자연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n 값을 11이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5개 찍어갖고 더했을 때 최대가 되는 거니까 가운데 제일 큰 값을 기준으로 대칭되게끔 이렇게 5개 값을 찍어갖고 더하면 최대값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9번은) 아마 본 적 있을 텐데 넘어갈게요. 본 적 있을 텐데 SN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SN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서 니네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낼 수 있냐. 등차 수열 합이 2차식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2차 함수의 절대값 씌운 모양을 꺾어갖고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야. 맞지? 그런데 거기 밑줄을 쳐봐. 등차 수열 AN 이렇게 밑줄 쳐봐. 여기 밑줄을 쳐봐. 복습을 좀 하자. 우리는 등차 수열 AN의 합이야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했을 때 등차 수열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등차를 이루는 것만 등차 수열이라 이름을 붙여. 두 번째부터 등차를 이루는 걸 등차 수열이라 하지 않아. 그래서 얘는 무조건 첫 번째부터 등차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열의 합 SN을 내가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은 얘는 반드시 어떨 수밖에 없니? 상수항이 없을 수밖에 없어. 당연하겠지. 그래서 얘는 구조가 AN제곱 더하기 BN 이렇게 상수항이 없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2차 함수 그림을 그릴 때는 0,0을 지나게끔 그려줘야 된다. 이런 뜻이야. 이해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SN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절대값 꺾어갖고 이런 그림을 그리면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야. 왜? 얘는 0,0을 지나는 게 아니잖아. 따라와.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n축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그림을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 즉 공차가 음수라면 이렇게 그려주거나 공차가 양수라면은 이렇게 그려주거나 해서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공차가 양수든 음수든 절대값을 씌운 절대값 SN의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야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됐지?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풀이 과정만 설명하고 어차피 나중에 단순 계산이라서 넘길 건데 문제 거기 보시면은요 S3과 S6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이런 표현이 아마 나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함수값이 같을 수 있는 위치를 그어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을 수 있는데 그러면 3이 여기 있고 6이 여기 있는 그림 생각할 수 있고요. 맞지? 그 다음에 3이 여기 있고 6이 여기 있는 그림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3이 여기 있고 6이 여기 있는 그림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눠갖고 계산하는 문제예요. 근데 내가 이 문제를 넣어놓은 이유는 반드시 등차 수열의 합을 2차식으로 해석한다 했을 때 여기를 반드시 지나게끔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 요 얘기 하고자 이 문제를 넣었어요. 어차피 내가 푸는 거나 해설지에서 푸는 거나 이 문제는 이후 풀이 과정이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난 더 이상 안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케이스를 나눴다라고 하면은 S3, S6이 대칭축 기준으로 딱 정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4.5라는 게 대칭축이 된다라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3, 6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있는 S3의 절대값, S6의 절대값 이거 부호가 플러스로 풀릴지 마이너스로 풀릴지 나눠갖고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그래서 계산 이후엔 좀 복잡한데 그냥 우리는 요것만 캐치를 좀 하자. 얘기를 9번에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내가 예전에 풀어준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볼게요. 자, 볼게. S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P의 최소값을 P1이라 하자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임의의 두 자연수 i와 j에 대해서 i, j가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다 나와 있어. 그럼 봐봐. 이 문제 조건에 나와 있는 이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 수열이라는 거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야. 그치? 그런데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x1, x2가 다를 때 fx1, fx2가 다릅니다라는 뜻이니까 마치 함수 관점에서는 1대1 함수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은 같아. 이해돼? 되는 거 맞죠? 자, 생각합시다. 보세요. 우리가 예시를 좀 들 건데 만약에 일단 첫 번째로 이게부터 하자. 이거 문제에서 P와 Q가 자연수라 했거든? 그래서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그러면 얘가 절대로 0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일단 등차 수열의 합은 아니야. 두 번째부터 등차를 이루는 수열의 합이지. 우린 이걸 등차 수열의 합이라 부르지 않잖아. 자, 일단 이 얘기부터 하고. 근데 만약에 상황을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수열 A, N의 합을 SN이라 취급한 상태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 잘 들어봐. 내가 등차 수열의 합은 반드시 0,0 지나야 된다 했지. 이거 등차 AN의 합이라고 가정할게 그냥.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0,0을 지나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그려볼 건데 이런 그래프 그릴 수 있지. 내가 여기 점선으로 표기한 이유는 알지? 우리 이거 n이 자연수잖아. 그러면 n이 자연수기 때문에 이렇게 양수인 값들에만 찍혀야 되잖아. 수열의 값들이. 동의해? 그럼 얘들아 봐봐. 이 그림도 박스 조건 충족하는 거 보여? 보여? 이 그림도 박스 조건 충족하지. 그럼 얘는 왜 박스 조건을 충족했던 거야? 대칭축이 Y축 왼쪽에 있기 때문에 충족했던 거야.
그런데 이거는 완전 2차 함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런 그림이 나오기 위한 수열의 조건을 한 번만 생각을 해봐. 여기 지금 보면은 첫 번째로 찍혀 있는 수열의 값이 양수거든? 얘가 지금 내가 그려놓은 그래프가 SN이라는 그래프인데 S1이 A1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그림은 S1이 A1과 같은데 얘가 일단 양수였고 그리고 수열의 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값이 줄지가 않아. 그럼 계속 무슨 얘기야? 양수인 값들이 더해집니다 이런 소리겠지. 그래는 첫째 항도 양수고 모도 양수인 모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니? 공차도 양수인 모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돼? 되는 거 맞지? 그럼 당연히 그림 자체가 가다가 떨어지는 그림일 수도 있어. 이런 그림이라면은 이렇게 수열의 값들이 찍힐 거야. 그럼 얘는 당연히 S1 즉 A1이 음수고 공차도 음수인 그래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따라오지. 그러니까 수열의 합을 2차 함수 위에 찍혀 있는 점들로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온전히 2차 함수는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러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이런 그림에서도 성립은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대칭축이 Y축 왼쪽에 있습니다. 맞아. 맞는데 그거보다도 이런 구조라고 이해하는 게 올바르다. 수열에서는. 그런데 이 문제가 과연 이런 그림일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이렇게 일단 축을 관찰을 해. 관찰을 했더니 어때? P가 자연수고 마이너스 36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대칭축의 방정식을 계산을 하면은 P분의 18이라고 쓸 수 있어. 근데 분명히 P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넌 0보다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2차 함수 관점에서의 대칭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지. 일단 이 그림은 아니야. 그러면 들어봐. 얘는 결국에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은 내가 일단 조그맣게 그릴 테니까 이거는 뭐 필기하든 말든 봐봐. 이렇게 있고 Q가 양수잖아? 그 0,0을 지나는 게 아니라 0,Q를 지나는 2차 함수 그래프야. 그러니까 이렇게 Q라는 점이 찍히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일 거 아니야? P가 양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프가 뭐 여기 N축을 건드릴지 안 건드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먹는 함수야. 그럼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것도 이렇게 수열의 합이 점점 떨어지는 구조가 나왔던 이유는 뭐 때문이야? 첫 번째 항부터 등차가 아니라 일단 두 번째 항부터 등차기는 한데 왜 떨어지는 구간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야? 그림상에서. 왜죠? 점점점 처음에 떨어져. 그러다가 계속 수열의 합이 증가해. 이런 구조가 왜 나오는 거야?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음수인 항을 더한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면은 초항은 음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차가 양수였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수열 관점에서 이해하면은 이렇고 온전한 이차함수 관점에서 이해하면은 추계방정식을 갖다가 납득할 수 있다. 왔다 갔다가 잘 돼야 된다 이 뜻이야. 대칭축이 양수고 떨어지는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초항이 음수인데 공차가 양수여서다. 됐지 어쨌든 간에? 그럼 일단은 이 모양으로 이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가 일단 1번이야. 그러면 들어봐. 우리는 그러면 박스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래프가 이런 구조로 나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이렇게 대칭축 기준으로 같은 함수값을 뽑아낼 수 있는 수열의 값들이 찍혀 먹으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다 어긋나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대칭되는 위치에 같은 수열의 합 값이 존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무슨 상황이야 그러면? 이 축에 대한 조건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그림이 생길 수 있는 거야? 2분의 자연수 형태에서 생길 수 있는 거지. 이해돼? 그럼 만약에 3분의 자연수 형태야. 돼 안 돼? 그거는 안 되겠지. 그러니까 3분의 1이 대칭축이야. 그러면 모든 수열의 합의 값들이 어긋날 거야. 수열의 합은 자체가 한 칸씩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어긋날 거라고. 요 말 이해할 수 있어? 말이 어려워? 그러지 말고 그냥 봐봐. 축이 2분의 5야. 그럼 여기에 2가 찍힐 거고 여기에 3이 찍혀서 함수값이 같을 거야. 여기에 1이 찍힐 거고
여기에 4가 찍혀서 함수값이 같을 거야. 이런 구조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아싸리 그냥 어떨 수 있냐면 축이 뭐일 수 있어? 자연수일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설명했던 거야. 축이 3이라는 자연수야. 그러면은 2가 여기 찍히고 4가 여기 찍히고 1이 여기 찍히고 그다음에 5가 여기 찍히고 이렇게 함수값이 같은 점들이 찍히겠지. 이 두 상황을 퉁칠 수 있는 조건이 너 아니냐 이 뜻이야. 이해됐어? 자 해볼게 그러면. 거기 문제 한번 다시 읽어봐. 문제가 스텝 자체가 두 단계로 나뉘어 있는 거 아마 확인될 거야. 읽어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P의 최소값을 P1이라 하자 했지. 그러면 그게 P1일 때라고 하고 이 페이지가 시작되는 거야. 스텝 2가. 맞지? 그럼 일단 P1을 구해야 이후 진행 과정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속 조건을 축에 대한 조건으로서 바꾸갖고 이해를 할 거고 아까 우리 위에서 계산을 했던 P분의 18이라는 대칭축 요 놈이 뭐가 되면 안 된다? 2분의 자연수 꼴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거라고. 그러한 P의 뭘 구해라? 최소를 구해주세요. 그게 우리는 P1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P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봐. P에 1, 2, 3 넣으면 무슨 일이 생겨? 축이 무슨 일이 생겨? 자연수인 일이 생기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그런데 P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대칭축의 값이 얼마가 돼? 2분의 9가 되니까 2분의 자연수 꼴이야. 불가능해. 따라서 P1 값은 얼마인 거야? 5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이랬을 때니까 우리는 그러면 지금의 상황, 즉 P 자리에 5를 집어넣은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절대값 AK가 A1보다 작은 이걸 찾으세요. 이게 문제야. 이거 예전에 그 얘기했잖아. 포스코에서 이거 갖다가 변형해서 냈다가 오류 냈다고. 귀엽다. 이거 오류 냈던 문제. 포고에서 들어봐. 포고에서 이 문제 변형을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등을 넣었어. 여기 등을 넣었다고. 부등식에. 그러면은 K에 1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돼? 성립 안 해야 돼? A1이 양수면 성립해야 돼. 맞지? 그런데 A1이 양수였거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AK라는 요 수열의 일반항을 세팅을 할 때 SN을 기준으로 SN에서 SM-를 빼가지고 세팅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세팅된 값은 얼마일 때부터 성립해? 2일 때부터 성립하지. 그러면 1일 때와 2 이상일 때를 원래 구분지어갖고 이 부등식을 해석해야 되거든? 그러면 사실상 얘가 만약에 A1이 양수인 상황이면은 K에 1 들어갔을 때 당연히 성립하는 부등식일 수밖에 없어. 등호가 있으면. 근데 그걸 빼고 답을 내신 거야. 그래갖고 오류가 났던 문제가 있었다. 근데 여튼 이 문제는 그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K 자리에 애초에 1이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쳐. 그럼 얘가 지금 얘 등호가 없지? 그래서 헷갈릴 만한 여지가 덜해. 여튼 문제를 풀어볼게. 봐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수열의 합이 나와 있고 일반항에 대한 문제 속 풀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빼줘야겠지? 맞냐? 그래서 아마도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봐봐. 이 둘끼리 빼잖아? 어차피 n이 지워진다? 그래서 5n제곱에서 5의 n-1의 제곱 뺀 놈 갖다 가면 n의 개수가 튀어나와. 그래서 내가 아까 최고차항 개수의 2배 된다라고 표현한 거야. 인정? 여기 위에 상수항 q, 여기 q 사라지고 플러스 5, 플러스 36. 그래서 마이너스 41이야. 됐어? 이거 뭐야?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해. 됐어? 됐냐? 봐봐. 여기는 이 부등식 해결을 할 때 만약에 K가 1이야. 그러면은 절대값 A1과 이거를 비교해야 되잖아. 그지? 그런데 생각을 좀 해봐. A1이 양수면 얘가 플러스로 풀려. 그럼 성립 안 할 거야.
A1이 음수면 이게 어떻게 만족돼? 그냥 안 돼. 그래서 K는 1 자체는 제외할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마음 편하게 어차피 K에다가 이 이상인 것들만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얘를 풀 때 절대값 10n-41이라는 게 뭐보다 작다? A1보다 작다라는 식을 쓸 거야. 이때 이 A1을 어디서부터 구해야 되는 거야? S1으로부터 구해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게 아니라. 맞지? 그래서 S1이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값으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해. 그래서 얼마라고 집어넣어야 돼? Q 빼기 31이라고 집어넣고 문제를 풀어야 돼. 됐어? 괜찮은 거 맞지? 여기 판서 공간이 조금 얼마 안 남아있는데 그냥 쓸게? 봐. 내가 등차 수열의 절대값 씌우면 직선 이용하는 게 편리할 때가 많다 했고, 여기 있는 요 절대값 씌워놓은 직선은요, n축과 얼마에서 만나? 4.1에서 만나는 거 맞지? 10n 빼기 41이니까 뒤에 보여요 여기? 칠판? 그럼 봐봐. 4.1이라는 값이 여기 있고 V자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될 거야. 이해해? 그럼 들어. 얘가 음수면은 만족되는 n값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딘진 정확히 모르겠지만 Q-31이라는 양수가 이렇게 찍혀 먹을 거야. 그지? 그리고 K가 몇 개 들어가야 된다고? 3개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4.1과 가까운 자연수일수록 V자 모양에 찍히는 값들은 작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4라는 값은 매우 가깝게 있을 거고, 얘보다 오른쪽으로 0.9만큼 간 5라는 값도 꽤나 가까이 있을 거고, 그리고 얘로부터 왼쪽으로 1.1칸만큼 간 3이라는 값도 굉장히 가깝게 있을 거고, 이렇게 3개만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 들어? 요거 혹시 납득하? 다시 이것만 이해하면 돼. 아저씨들 잘 들어. 4.1로부터의 간격이 가까울수록 V자에 찍히는 값들이 작아진다. 그래서 간격이 가까운 자연수 순서대로 지금 작성을 한 거고, 그러면 들어봐. 그러면 얘랑 얘 차이가 지금 얼마야? 1.1만큼 나지? 그치? 그 6은 1.9만큼 나지?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바깥에 6이 존재해야 될 것 같아. 이 그림이 끝이야. 7은 당연히 그거보다 더 높이 있겠지. 7이란다. 2는 2.1칸만큼 차이. 6은 1.9칸만큼 차이. 얘가 더 낮은 위치.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3, 4, 5라는 K값만이 이 부등식의 해가 돼야 된다. 이 소리야. 그럼 답 내볼까? 봐봐. 3을 넣었을 때 값이 너보다 작아야 되고 6을 넣었을 때 값이 너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동의? 그래서 3을 대입해. 3을 여기다 집어넣어. 얼마 나와? 11 나오지? 그러면 11이라는 값보다 Q 빼기 31은 더 커야 되고 6을 넣었을 때 값이 얼마야? 19야. 19. 그러면 19라는 값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돼? 그럼 요거 풀어주면은 Q라는 값이 42보다 크고 5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Q 값이야.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 구하면 돼? 43부터 50까지 합을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43부터 50까지 합이니까 등차 중앙을 이렇게 계산을 하고 개수가 8개만큼 있으니 요게 정답이 되더라. 그래서 93 곱하기 4가 답이에요. (11번) 문제 밑줄 치세요. 공차가 음의 정수인이라는 말에 밑줄 치세요. 얘들아, 센 말 잘 생각해봐.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머릿속으로 약간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들어봐. 문제를 막 풀었어. 막 풀었는데 답이 정수야. 그럼 문제에서 그걸 정수라고 할 이유가 있어? 공차가 정수인이라는 말이 이 문제에 지금 들어있어. 근데 이걸 이용 안 하더라도 공차가 정수가 나와. 그럼 할 얘기가 없지. 맞잖아.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한 거야. 공차, 뭐 초항 이런 것들이 자연수인, 정수인 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일반화하는 것보다도 뭐가 편할 수 있다?
어쩌면 조금의 귀납적 접근이 조금 더 문제 풀 때 수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그지?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수열 문제 풀 때 특히나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알겠어? 자, 근데 봐봐. 야, 근데 진짜 포스코에서 수능 과탐을 잘 보거나 사탐을 잘 보는 학생들이 거의 없거든? 고대를 쓸 거야, 너희가. 거의 웬만한 학생들이 고대를 써. 등급대가 4점대여도 고대를 써. 네. 근데 이제 등급대가 4점대면은 궤적을 안 쓰고 하구를 쓰고요. 하구랑 궤적 알아요? 학업 우수는 최저 등급이 있고요. 계열 적합은 최저 등급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궤적이랑 하구를 같은 과를 쓰기도 해, 고대를.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쓴단 말이야. 근데 뭐 내신이 뭐 한 4.3 이렇게 넘어가면 그건 아마 못 쓸 거예요. 여튼 웬만한 학생들이 많이 써. 포고에서 아마 제일 많이 쓰는 대학이 고대일 거야. 여튼 그래. 근데 이 하구 전형이 4합8인데 4합8 산출 방식, 그러니까 4합이라는 이 단어는 무조건 탐구가 포함돼야 돼. 한국사 포함이 아니야. 그래서 이 4합은 탐구가 들어가는데 탐구 반영 방식이 대학마다 달라. 그래서 대학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의대 같은 경우에 의대 최저 중에서 뭐 3합 4 이런 학교들이 있거든? 근데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 보면 얘들아 3합 4 옛날에 비해 많이 약화된 거야.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 의대가 3합 3이었어. 근데 3합 4라는 최저 맞추려고 해. 예를 들어서 내가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로 맞추려고 해. 그러면 많은 메디컬들이 탐구 반영을 할 때 두 과목의 평균을 내고요. 반올림을 해요. 그래서 1, 2를 맞으면 1.5잖아. 그냥 2등급이야. 그렇게 이제 상위권 대학들은 반영을 하는데 고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반영을 하냐면은 탐구 잘 본 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고대 하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4, 8을 맞추면 돼. 그럼 이제 니들 머릿속에서 이제 짱구가 돌아가겠지. 나는 국어 1은 좀 잘 모르겠고 교육청 봤을 때 항상 1, 2 왔다 갔다 거렸으니까 일단 국어는 1을 맞는다 치고 수학은 그냥 적당히 어쨌든 공부하면 뭔가 2등급은 나올 것 같고 여기에서 영어는 영어 절대평가니까 영어는 근데 1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탐구 하나만 이제 2등급 정도 맞으면 안정적으로 이제 7 맞아가지고 4, 8 맞출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얘가 힘들어. 생각 잘해. 그리고 얘 올해 변수였어. 알고 있지? 올해 1등급 몇 퍼센트인지 알아? 3.1, 3.2%야. 그래서 이게 상대평가 때보다도 1등급 비율이 적었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2를 맞고 탐구에서 3을 맞으면은 둘 중에 하나가 1이 나와야 돼. 맞잖아요. 이러면 4합 9잖아. 계산이 안 돼? 맞잖아. 둘 중에 하나는 1이 나와야 돼. 2등급 아니면 2등급 하나, 1등급 하나가 나와야 돼. 그런데 얘들아 국어 1등급 맞는 것도 생각보다 수능에서 변수야. 원래 잘하는 애들도 변수가 있으면 잘 안 나와. 그게 나야. 나 수능 때 국어 2등급 나왔어. 처음이었어. 살면서. 시험지를 받았는데 글이 안 읽혀. 첫 번째 문장을 읽었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갔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다 첫 번째 문장으로 돌아와. 다음 문장을 읽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첫 번째 이거 반복했어. 그거 알지? 글을 읽는데 글씨가 읽히고 단어가 읽히지 않는 현상 겪어본 적 없어? 내가 국어 볼 때 그랬어. 그래가지고 비문학 지문 내가 수능 봤을 때 나왔던 비문학 지문 아직도 기억나는 게 보험 지문이 있었거든? 혹시 기출 풀어보는 학생 중에서 보험 지문 풀어본 학생 없어? 보험료 계산하고 하는 비문학 지문 있거든? 근데 거기에 딸려있던 문제가 4개인가? 5개인가? 뭐 하여튼 뭐 몇 개, 아닌가? 3개 딸려있었나?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그렇게 딸려있었는데 안 읽히더라고. 그래서 한 지문 날렸어요. 그래서 그 한 지문 날린 것까지는 괜찮은데 아니다. 한 지문 날리고 앞에서 문법에서도 내가 틀려본 적이 없었는데 문법을 틀렸어. 니네는 지금 문법이 어렵다며. 엄매에서. 아니야? 몰라. 나 니네 수능 풀었는데 난 문법 틀렸어. 그러니까 올해 수능 시험장 가서 봤을 때 난 문법 틀렸는데 엄매에서 난 내 수능 때도 문법 틀렸거든? 근데 우리 때 문법은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읽고 푸는 문법이었어. 그래서 뭔가 외워갖고 풀지 않아서 했던 문법이었는데 갑자기 내 수능 때 사전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제대로 풀기가 어려운 문법 문제가 나온 거야.
뭐 어떻게 내 잘못이지? 공부를 안 했던 내 잘못이지. 그래갖고 하여튼 털렸어요 국어를. 예.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수학은 옆에 애가 기침을 하던 재채기를 하던 그냥 잘 볼 수 있어 평상 실력대로. 근데 국어가 문제야. 이건 계산 실수를 안 하면 되는데 이건 실수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글이 안 읽히면 갑자기 그냥 수능 때 힘들게 돼. 현역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는 얘들아 수학이라는 이 과목이 문이과가 어쨌든 구분이 없어졌잖아. 그래서 1등급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 너네가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을 과탐 선택할 때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뭐야? 1등급 맞기 쉬워서야? 아니야. 2등급 맞기 쉬워서야. 지구랑 생명은 2등급 맞기가 쉬워. 특히 생명과학 유전 킬러 다 갖다 버리면 2등급 나와. 나머지 다 맞추면 돼. 유전 6문제 나오잖아. 2개가 킬러야. 다 틀려. 나머지 다 맞아. 그럼 1등급이야. 1등급이야 그러면. 근데 이제 거기서 저 준킬러 정도 하나까지 틀린다 그럼 2등급이야. 그래갖고 그냥 소위 말해서 유전에서 어려울 수 있는 유형 다 버리고 찍어서 한 문제 맞추면 1등급. 그것까지 맞아 틀리면 2등급. 그 생명과학이 그래서 인기가 많은 거야.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야. 근데 얘들아 수학은 그렇지가 않아. 수학은 가성비가 좋아. 우리 1컷 85라 했잖아. 미적분 28번, 30번 요거 2문제 틀리고 그 다음에 공통과목에서 21번이 제일 어려웠거든? 요거 3개 그냥 갖다 버리고 27문제만 100분 동안 풀자라고 생각해서 풀면은 1등급이야. 근데 내가 볼 때 얘들아 미적분에서의 최고 난도 킬러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의 양과 이 한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29개를 맞추기 위한 공부량을 비교를 했을 때 얘랑 거의 똑같다라는 느낌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 정도로 갭 차이가 심해. 이거 버린다라고 하면 가성비가 좋다. 자, 수업할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방학 때 수원스투 기출정리 수업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서 제일 내가 걱정됐던 게 7월 달에 이 수업을 하잖아? 그럼 애들이 졸라 열심히 들어. 큰일 났다. 수능 수학 잘 봐야 된다. 나 원서 이렇게 쓸 건데. 이 상태로 듣는데 지금 하면은 어차피 뭐 내신 뭐 미적분이 더 중요하지 뭐 이러면서 이제 약간 소홀하다라는 느낌이 내가 지금 수업하면서 들거든? 복습만 하라 했지 내가. 숙제 선택이니까. 제발 수업 열심히 듣고 복습만 해. 여기 안에서 해결하고 가. 지금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겠지. 나는 최저 있는데 안 쓸겨. 나중 가서 봐. 또 어디 가서 이제 얘기 하나 듣고 오면 욕심이 나는데 하면서 또 쓸 거야. 해볼게. 봐. 야. 우리 수투 문제를 풀 때 이런 게 피적분함수에 들어있던 경우가 있고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런 게 피적분함수에 들어있던 경우가 있었고요. 생각을 좀 해보면은 여기 있는 요놈 fx가 0 이상이면 0이죠. fx가 0 미만이면은 마이너스 2배 때리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피적분함수는 무조건 어떤 놈이야? 0 이상인 놈이야. 얘 어때? fx가 음수면 0이고 0 이상이면은 2배 때려. 너도 항상 피적분의 부호가 0 이상이지. 그래서 어떤 함수와 그 똑같은 함수의 절대값을 씌운 놈을 더하거나 뺀 구조 자체는 우리 입장에서 문제를 풀 때 편해. 얘를 넘기자는 얘기야. 이해돼?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그래서 내가 거기 절대값이 포함된 수열의 합리적 계산이라고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절대값 ak-ak라고 할 수 있고요. 얘를 42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치? 그럼 이때 우리는 여기 안에 있는 이 수열을 관찰을 할 때 만약에 수열의 항이 0 이상이었다면은 넌 0일 거야. 0 미만이었다면은 마이너스 2배 때릴 거야. 이 구조야. 그럼 얘는 구조 자체가 0 더하기 0 더하기 띡띡띡 가다가 어느 순간에 마이너스 2배가 되고 이런 구조란 뜻이야. 요거 납득하? 왜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문제에서 공차가 음의 정수라고 했어. 공차가 음의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적당히 0보다 큰 항들이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에 음수인 항으로 넘어가는 수열의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열의 항이 양수인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0이 더해졌던 시그마고 음수였던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2배가 될 거다라는 뜻이라고. 이 정도면 이해가 됐지? 그치? 그런데 A6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얘가 뭔가 문제를 풀 때 기준일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빨리빨리 잘 풀어야 되거든? 수능 때? A6이 마이너스 2라고 했고 공차가 음의 정수라고 했는데 정확히 몇 번째 항부터 0 미만이 도출되는지는 모른단 말이야. 이때부터 뭐가 발생하는 거야? 케이스가 발생하는 거야. 그런데 너무 복잡한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몇 번째 항부터 0 이하일까가 중요해. 그런데 공차가 음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가장 단순한 D는 마이너스 1부터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A1부터 A4까지가 0 이상이고 A5부터 A8까지가 0 이하란 말이야. 그러면은 D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A5부터 A8까지만 계산이 되는 거야. 이거 따라와. 너무 어려워? 설명이? 괜찮니? 얘들아 공차가 마이너스 1이면 두 칸 딱딱 이전으로 갔을 때 A4가 얼마인 상태야? 0인 상태잖아. 그럼 네 번째 항까지는 딱 0 이상이고 다섯 번째부터는 0 이하가 될 거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겠지. 그럼 이때는요. 계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 2배의 A5부터 A8까지의 합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42가 된다. 이런 상태인 거야. 괜찮니? 그런데 들어봐. 여긴 요놈 있잖아. 이거 중항 이용해서 계산을 하자. 항 개수 몇 개야? 4개 있지. 4개 있고 안쪽에 6.5가 들어가면 되지. 얘들아 내가 이거 어떻게 계산하라 했지? 양끝 첨자 더해갖고 반 나누면 돼. 그게 가운데 항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8배에 A 6.5잖아. 잘 생각해. A 6이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그러면 마이너스 2로부터 몇 칸 간 놈이야? 0.5칸 간 놈이야. 그러니까 0.5칸을 갔는데 공차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푸는 거야. 과연 같을지를 지금부터 따져보라고. 같지? 않아요. 이 둘은 다르다고요. 됐어요? 근데 두 번째 봐봐 얘들아. 공차가 마이너스 2인 경우 마이너스 3인 경우 생각을 할 건데 우리 어차피 관심사가 뭐였다고? 부호였다고. 그런데 들어봐. 공차가 만약에 마이너스 2야. A5가 얼마야? 0이지. 공차가 마이너스 3이야. A5가 1이지. 그러면 공차가 결국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모든 순간에 A1부터 A5까지는 항이 어떻다 부호가 0 이상이다라는 뜻이야. 항의 부호가 고정되지 않냐 이 뜻이야. 평가원이 문제를 잘 냈죠. 여섯 번째 항을 마이너스 2라는 절대값이 작은 음수를 줘서 케이스 분류가 많지가 않아요. 얘를 통쳐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때는 A6부터 A8까지의 항이 0보다 작거나 같은 항이 된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얘는 1, 2, 3, 4, 5가 들어가면은 너가 싹 다 0으로 날아간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A6부터 A8까지 해당되는 항만 이렇게 합으로써 나타나지고 너가 42라는 뜻이야. 됐어 얘들아? 그러면 얘도 뭐로 계산할 수 있어? 등차 중항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지. 얘는 가운데 항의 몇 배 되는 거야? 3배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6배의 A7이 되는 거니까 A7의 값은 얼마가 튀어나와? 마이너스 7이 튀어나오지. 니네 지금 준킬러 쉬운 4점짜리 빨리빨리 풀 수 있어야 돼? 그냥 대가리 박치기로 수열 문제 풀면 안 돼. 혼자 수학시험 120분 볼 거 아니잖아. 효율적인 풀이를 가져가. 수열은 제발 부탁이야. A7 마이너스 7, A6이 마이너스 2. 공차 얼마? 마이너스 5죠. 구하라고 하는 거 볼게요. A1부터 A8까지의 합을 구하시오가 문제죠. 맞죠? 그럼 봐봐. S8을 구하라는 거고요. S8은 등차 수열의 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8A 4.5의 값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첫 번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 정 가운데는 4.5번째 항이 존재한다. 항의 개수 8개다라는 뜻이고
그럼 얘는 8배에 자 이제부터 기준치도 생각하는 거야. 여섯 번째가 나와 있어. 마이너스 2로. 공차가 마이너스 5야. 그러면은 4.5번째까지 가려면 여섯 번째 항으로부터 뒤로 1.5칸만큼 가야 되고 그때 공차가 마이너스 5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겨. 그럼 계산 완료하시면은 8배에 7.5에서 2를 빼는 거니까 5.5가 될 거고 답은 얼마야? 44가 되겠죠. 됐니? 쌤이 시간을 한 3분 줄 테니까 12번 문제 아마 풀어봤을 텐데 내가 11번 문제를 지금 설명을 하고 12번을 같이 붙여놓은 한 테마로 묶어놓은 이유가 문제를 읽어보면 아마 보일 거야. 어떻게 했다고 내가? 절대값이 포함된 수열의 합이었기 때문에 원래 놈과 절대값 붙은 놈이 더해지거나 뺀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해갖고 문제를 풀었지. 그리고 나서 가나 다조건을 보면 아마도 문제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눈에 보이지 않을까 싶어. 나는 개인적으로. 한번 해봐. 요 풀이대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봐. 강의실 좀 더운 거 같냐? 해볼까요? 해볼게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내가 원했던 풀이는 뭐냐면은요. 잘 봐. 절대값 AN과 AN을 붙여놓자. 더하기 또는 빼기로. 절대값 BN과 BN을 붙여놓자. 더하기 또는 빼기로. 근거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계산했다라는 시그마의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1번식, 2번식, 3번식이라고 했을 때 2번식에서 1번식을 빼는 거지. 맞아? 그리고 3번식에서 2번식을 빼는 거야. 그러면은 얘에서 얘를 뺐을 때 나오게 되는 식은 뭐가 튀어나와? 아마 내가 해설지도 그렇게 만들어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절대값 BN에서 BN을 빼는 거 이렇게 해갖고 40입니다. 이런 식을 작성할 수 있고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만약에 빼준다라고 치면 똑같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절대값 AN에서 AN을 빼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 뜻이야. 그럼 식조작 이렇게 하는 거 인정이 되니? 돼? 그런데 이 문제는 누가 봐도 AN보다 BN을 먼저 푸는 게 편리해. 왜 그러냐면은 AN은 첫째 항이 자연수이고 그다음에 공차가 음의 정수. 음의 정수라는 말 보자마자 이거는 케이스 분류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BN이라는 요 수열은요. 첫째 항이 자연수익. 맞니? 첫째 항이 뭐야? 맞죠? 잘못 봤네. 첫째 항이 똑같이 자연수이고 공비가 음수인 정수다. 나와 있어. 그러면 공차가 음수인 정수라고 했을 땐 부호를 잘 모르지만 공비가 음수인 정수라 했을 때는 BN의 부호를 잘 알지 않냐. 이 뜻이야. 그러면 우리는 B,
붙어있는 첨자가 홀수면 양수고 bn에 붙어있는 첨자가 짝수면은 음수가 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자연수에다가 음수 곱하면 음수, 또 음수 곱하면 양수, 반복되지 않냐 이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놈은 이 수열의 항 자체가 어때? 0 이상인 구조이고 만약에 bn이라는 게 0 이상이었다면 0이니까 수열의 합에 영향 안 주는 그런 놈이야. 양수로 풀리면 절대값이. 이거 동의하지? 그럼 bn이 음수로 풀렸을 때만 마이너스 2배가 되어서 계산이 됐는데 음수가 되는 구조가 짝수일 때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b2 더하기 b4가 된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통해서 b1이라는 놈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공비 하나, 공비 3개 해서 얘가 마이너스 20이라 할 수 있다. 괜찮니? 저거 자체가 뭐를 발생시켜요? 케이스를 발생시켜요. 공비가 음의 정수라며. 그러니까 공비는 얼마일 수 있어? 마이너스 1부터 출발할 수 있어. 그럼 만약에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은 첫째 항인 B1은 얼마가 돼? 얘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될 거고요. 얘가 10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공비가 얼마일 수 있냐?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어요. 공비가 마이너스 2면 B1이 얼마가 돼? 2가 되겠지? 다음에 세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3인 것도 가능하지 않니? 가능해? 마이너스 3 들어가면 안 되네. 이건 안 되네요. 끝이죠? 그러면 이 순간 얘가 1보다 작아지니까 안 되는 것 같아. 첫째 항이 자연수란 조건 충족이 안 돼.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1이고 B1이 10일 때 기준으로 해석하면 되는데요. 이 다음부터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이 BN이라는 거 자리 있지.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구할 수 있지. 생각을 하는 거야. 공비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은 10, 마이너스 10, 10, 마이너스 10, 10 이렇게 반복이야. 그러면은 띡띡띡띡 지워줘서 수열의 합이 그냥 얼마로 튀어나와? 10으로 튀어나와. 그럼 이 뜻은요.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an이라는 값이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17이 튀어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리고 17이 튀어나왔는데 얘가 17인데 여기 보시면은 요 놈이 마이너스 an이라는 놈이 있잖아. 1을 넘겨. 그러면은 같이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튀어나오는 거야? 1부터 15까지 절대값을 씌워서 an을 구했더니 뭐가 튀어나와? 31 이렇게 튀어나와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됐지? 그럼 들어봐. 이게 첫째 항 자연수고 공차가 음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와 얘의 차이값이 뭐 때문에 발생한 거야? 음수인 항 때문에 발생을 한 거야. 그러면 14만큼이 차이가 나잖아. 그럼 14만큼이 차이가 나는 게 얼마만큼 차이 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17인데 얘가 31이어서 14가 차이가 나는데 14만큼이라는 값은 원래는 음수인 거를 더했어야 되는 수열의 합이 왼쪽이고 음수인 거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갖고 더한 게 오른쪽 거인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AN이 0 이상이었으면은 이 둘의 값에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요. 음수일 때만 2배씩 차이가 나요. 이해돼? 그럼 그 2배씩 차이 나는 놈들끼리의 합이 14였단 얘기야. 따라와. 그래서 이 문제는요. 공비가 만약에 마이너스 2인 경우였다라고 치면은 이때도 그냥 식을 안 적고 숫자만 쓸게요.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5개를 다 더하면 또 마찬가지로 Bn의 합이 튀어나올 거야.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이니까 합이 22가 튀어나오고 그래서 얘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an의 값을 구해주게 되면은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5가 튀어나올 거야. 맞지? 그리고 얘가 5가 튀어나오고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절대값 an 이거를 구했을 때 얘는 얼마가 튀어나와? 19가 튀어나와. 이해해? 이해돼? 그런데 얘랑 얘의 차이값도 얼마만큼 나? 14만큼 나고 얘랑 얘의 차이값도 14만큼 나거든? 그래서 이 14만큼 나는 값들 갖다가 어떤 항이 양수고 어떤 항이 음수일까를 케이스를 구분하시면은 1번 케이스가 지워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으로 계산이 될 거고 풀이 과정 내가 뒤에다가 넣어놨으니까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볼래? 뒤에 거 좀 빠르게 풀게.
자, 아마 정답이 117 아마 튀어나올 겁니다. 요즘에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오기는 하는데 최근에는. 내가 딱 이렇게 할게요. 거기 넘겨보시면은 애초에 내 계획이 그랬는데 13번 문제는 내가 풀 거고 쭉쭉쭉 넘어가다 보면은 18번, 19번이 최근 올해 나왔던 문제 두 문제인데 둘 다 졸라 쉬워. 간단하게 설명하고 20번이랑 21번은 내가 그냥 다른 문제를 넣어놨어요. 외부 문제를.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하고 수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근데 이번 방학 때 수투보다는 수원 위주로 많이 하려고. 수투보다 수원을 많이 까먹었을 것 같아서. 자, 13번 봐. 자, 일단 이 문제가 진짜 중요한 문제고요. 문제 풀 때. 이 문제에서 시간 갖다 버린 애들이 진짜 많았던 문제야. 한번 풀어볼게. 아마 이거 문제 풀다가 답은 맞췄는데 시간을 졸라 많이 써가지고 풀거나 한 학생들이 있을 거야. 볼게. 자,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고 가족권에 A5 곱하기 A7이라는 게 음수다. 이게 나와 있어. 그리고 나조건에 K는 1부터 6까지 절대값 AK 플러스 6이라는 요놈이 6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절대값 A의 2K랑 같습니다. 요 식이야. 그런데 지금 문제에 있는 나조건을 좀 관찰을 하니까 절대값이 마구잡이로 막 들어있는데 이 둘을 합쳐갖고 계산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치? 왜냐면 절대값이 붙은 놈 두 개끼리 뺀다라고 해서 뭐 달라지지 않아. 아까랑 좀 문제 구조가 달라.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절대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궁금해야 되는 거는 부호가 어떨까가 조금 궁금해야 돼. 맞죠? 그 부호에 대한 정보를 나름 조금 유추해 줄 수 있게 해주는 조건이 가조건에 있는 거야. 5번째에서 7번째로 갈 때 부호가 바뀝니다라는 게 곱이 음수다라는 뜻이겠지. 이해해? 그런데 얘는 안타깝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진 않아요. 왜? 6번째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보면은 A6의 부호가 어떨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 확실한 거는 공차가 뭐였어? 양수였지. 그래 얘는 계속해서 증가만 하는 수열이니까 무조건 5번째 항이 음수였다가 7번째 항이 양수로 바뀌는 수열이구나. 이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어. 괜찮지? 그럼 자 이제부터 밑에 있는 조건 볼게. 얘는요. 절대값 A7부터 시작해가지고 절대값 A12까지 합으로 일단 풀어갖고 쓰고요. 그리고 얘가 6 더하기 절대값 A2, 절대값 A4 이렇게 쭉쭉쭉 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절대값 A12까지 이렇게 가요. 되는 거 맞지? 그런데 우리가 이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봐봐. 7번째 항이 양수였잖아? 그 7번째 항이 양수였으니까 여기 있는 이 시그마를 풀 때 7번째부터 시작해가지고 12번째까지 덧셈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전부 다 절대값이 풀릴 때 플러스로 풀린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거야. 그지? 그런데 문제가 뭐요? 봐봐. 여기 있는 요놈. 체크를 할 때 뭐 어디서부터 어디가 문제야? 얘가 문제 아니야? 얘 부호를 잘 모르니까 문제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일단 우리는 얘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6 빼기 A2 더하기 A4에 절대값 A6은 잘 모르고 A8, A10, A12는 이렇게 잘 풀린다 이 뜻이야. 맞지?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할지인데 그냥 무지성으로 A1 더하기 D, A1 더하기 3D, A1 더하기 5D 절대값 해가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분리하면 풀리긴 하겠지. 안 풀리는 식은 아니야. 근데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의 어쨌든 궁금증, 즉 주인공은 A6이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놈을 첫째 항을 기준으로 뭔가 A1 플러스 어쩌고로 표현하기보다는 A6을 기준으로 표현을 하면은 조금 더 식정리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야. 따라와? 그럼 들어봐. 얘는 A6으로부터 4칸 왼쪽으로 간 놈, 2칸 왼쪽으로 간 놈이야. 그러니까 A6이 2개 있는데 4칸, 2칸이니까 6칸 왼쪽으로 간 놈이야. 이거 이해해?
얘는 뭐야? A6으로부터 2칸, 4칸, 6칸이야. 12칸 오른쪽으로 간 놈 아니냐? D자리에다가 그냥 숫자 집어넣을까? 요거 마이너스 18. 여기다가 36. 이 상태. 그럼 봐. A6이 3개에다가 2개가 빠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오른쪽 거 이거 정리하면은 A6, 3A6에다가 마이너스 2A6이니까 A6이 하나가 이렇게 더해지고요. 36은 더해지고 마이너스 18이라는 놈은 마이너스 부호가 붙고요. 이렇게 6이랑 플러스 18이 만나면 24에다가 플러스 36이야. 60이야. 돼? 여기다가 절대값 A6만 살려갖고 이렇게 더해주면 돼. 괜찮아? 됐지? 그리고 여기 있는 얘 정리할게. A7부터 A12까지 합이잖아. 그럼 얘는 항이 일단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A6이 6개 있는데 A6으로부터 D, A6으로부터 ED, A6으로부터 6D까지야. 1부터 6까지 합은 21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21D 해서 이 둘이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식정리가 깔끔하지 않냐. 이해돼? 그러면은 A6과 60이라는 거 얘가 어쨌든 3 집어넣으면 63이 되니까 얘를 싹 다 이쪽으로 넘길게. 그러면은 5A6 더하기 3이라는 값이 절대값 A3와 같다 식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뭐 잘못됐어? 뭐가요? A6 2항 했으니까 5A6이잖아. 맞죠? 그래서 얘는 A3이 만약에 0 이상인 경우에는 A6이라는 게 얼마가 돼? 얘 0 이상이면 풀려갖고 넘어가고 있을 때 얼마가 튀어나와? 마이너스 4분의 3 뭐 계산이 잘못됐어요? 왜 그래? 뭐가 이상한데? 18, 36, 44. A3이 아니라 A6. 그래. 이거 얘기구나. 봐봐. 아까 어떤 새끼가 얘? 한 새끼 누구야? 나 욕한 거 아니야? 자, A3이 만약에 0 이상이면 넘어갔을 때 마이너스 4분의 3 나오니까 이거는 모순이라 생각 들죠? 그러니까 일단 A3이 음수여야 될 것 같고요. 음수면은 얘 부호가 마이너스로 풀리고 넘어가면은 A6이라는 게 얼마 튀어나와? 마이너스 2분의 1 튀어나오지. 그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요게 정답이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찾으라고 하는 게 뭐냐? A10의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네요. 그러니까 A6으로부터 A10을 구하려면 공차를 4개만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12를 여기다 더해주면 되니까 2분의 23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내가 NS 처음 올 때 시강했던 문제가 2문제 있는데 하나 수투 하나 수원인데 그중에 하나가 이 문제야. 그런 기억이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기준점을 변경하는 게 유용하다라는 생각은 들어. 아마 니들이 푼 풀이보다는 간단할 거야. 저렇게 풀어. 그래서 내가 모르는 항의 부호가 딱 6밖에 없기 때문에 6번째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식 정리를 하면 나름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넘어가 봐. 쭉 넘어가 봐. 18번으로 넘어가. 이런 구조가 나와 있어. 맞지? 자, 18번이랑 19번이랑 하나는 구평, 하나는 수능이야. 그래서 얘는 10번 문제니까 그냥 지읒밥 번호예요. 근데 맞아 얘들아. 민혜가 10번 틀리진 않을 거야. 원래 4점짜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11번부터야. 계산실수 할 수 있지. 안 하면 되지. 봐. 얘는 별로 어렵지 않아. 그냥 뭐야? 1, 2, 3, 4, 5, 6, 7, 8, 1, 2, 3, 4, 5, 6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생겨? 부호가 퐁당퐁당 거리면서 뭐가 만들어져? A2, A4, A6 이렇게 해서 2칸씩 뛰는 수열의 합이 만들어지지. 이거 인정해?
즉 무슨 말이야? S2 마이너스 S1, S4 마이너스 S3, S6 빼기 S5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냐 이 뜻이야. 그런데 어쨌든 얘도 하나의 어떤 뭐야? 새로운 등비수열의 합이지. 두 칸짜리 등비수열의 합이지. 맞니? 등차 중앙 뒤진다. 등비수열이야. 3A4 이러면 큰일 나. 21 보고 또 3의 배수다 해갖고 쓰면 큰일 나. 그래서 얘는 계산할 때 당연히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A2를 기준으로 묶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R제곱 더하기 R4제곱 이렇게 식을 쓰는 게 맞는 거고 그걸 위해서 A2가 1이라는 걸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1 뽕 하고 집어넣으면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는 구조가 튀어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R 4승 R제곱 마이너스 20은 0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얘를 R제곱을 하나의 문자로 생각해갖고 인수분해를 하시면은 아마도 R제곱이 4가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항이 양수란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R이 2라고 계산해서 답을 내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수능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놀라운 사실 알려줄까? 구평에서 나온 수열 문제 중에서 수능에 나온 수열 문제 중에서 19번이 제일 어려워요. 얼마나 내가 수능에서 수열이 약화됐는지 알겠지?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야. 볼게. 나머지 다 3점짜리였어. 2에 A1 더하기 A4 더하기 A7 이렇게 있고요. A4 더하기 A7 더하기 A10 이거 두 개가 6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할 수 있어? 오메나 이 세 개 더했을 때랑 이 세 개 더했을 때랑 대응되는 수열의 첨자들끼리가 3칸 차이가 나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수열의 합을 A라고 잡는다라 치면은 얘는 A에다가 공비가 3개만큼 곱해진 형태가 되겠네. 얘기할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갈 때 모든 항에다가 3칸씩 진행이 됐으니까. 인정해?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A라는 게 AR 제곱이랑 세제곱이랑 똑같아야 되고 따라서 R3승이 얼마가 나와야 돼? 2가 튀어나와야 돼. 괜찮니? 여기서도 계산 센스만 조금 배워가.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걸 볼래? A 10을 구하라 했어. 우리는 항상 몇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초항이 필요하지 않다. 난 그래서 10번째 항이 들어있는 이 식을 이용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은 A 10으로 묶어갖고 식을 쓸 거예요. 그러면 1, A 7은 뭐야? 너로부터 공비가 3개만큼 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R 3승분의 1 쓸 수 있고요. 더하기 R 6승분의 1까지 써주게 되면은 너가 6이지 않냐 이렇게 식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얘를 잘 계산을 너를 통해서 해주면은 문제의 정답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기 때문에 얼마 튀어나와요? 4분의 7 튀어나오겠죠? 정답이 그래서 뭐야? A10은 4분의 7분의구나. 7분의 24가 튀어나오겠죠? 20번 봐봐. 20번, 21번은 내가 프리비 테스트에 안 넣었어요. 요거 두 개 간단하게 설명할 건데 내가 두 개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니네가 생각보다 잘 못하는 문제가 수열의 합을 갖다가 정보를 제시를 하고 일반항의 관계를 뭔가 추론하게끔 하는 문제를 잘 못 푸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미적분에서 급수 문제를 못 풀겠지. 근데 20번 봐봐. 둘 다 내가 해설지 오늘 줄 워크북에다가 넣어놨거든. 그래서 확인하면 되는데 구조를 내가 설명을 해줄게. 요거 그냥 체크만 해. 모든 항이 0이 아닌 두 수열 AN,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하고 보면은 AN에 대한 정보는 안 줬고요. 즉 무슨 수열인지 안 줬고요. BN이 등차라 있어요. 그리고 나 조건을 보세요. 봤을 때 제일 먼저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BN이 등차인데 분모에 있다. 부분 분수인가? 생각해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이 차식이 상수항이 없네? 그러면 AN, BN분의 1이라는 놈은 반드시 등차일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생각해야 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BK분의 1 요놈이 2분의 n제곱 더하기 7n인데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볼래?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an이라는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너를 토대로 an에 대한 정보를 유추해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입장에서 필요한 게 뭐야? sn에서 sn-1을 빼는 과정이 필요하겠지. 그치? 너의 n 대신에 n-1을 집어넣고 빼는 과정이 필요하다. 내 말은 이 뜻이야. 그러면 뭐가 튀어나오니까? an 곱하기 bn분의 1이라는 이 값이 튀어나오니까. 이해해? 그리고 얘 붙어있는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공차가 얼마짜리였을까? 이 수열은 1짜리 수열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공차가 1짜리였으니까 일단 1 곱하기 n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도 돼. 봐봐. 여기 n에 1을 넣는 거야. 여기 n에 1을 넣어봐. 얼마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되지. 계산이 안 돼? 1 더하기 7 나누기 2야. 4야. 여기도 1 넣었을 때 얼마 나와야 돼? 4 나와야 되지? 플러스 3 쓰면 돼. 그럼 n 대신에 n-를 넣고 빼는 과정 필요 없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작성을 해낼 수가 있다. 이해돼? 되는 거 맞아? 얘를 통해서 내가 궁금한 게 뭐야? AN이 누구냐 이거야. 그런데 BN이 등차야. 이걸 알려준 거고. 굉장히 쉬워. 잘 봐봐. 내가 이 식에다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n에 2를 대입하고 n에 3을 대입하면 B2가 얼마인지 계산이 되고요. A2를 아니까. B3가 얼마인지도 계산이 돼요. 인정해? 2 넣고 대입해. 집어넣어. 계산 돼 안 돼? 되지. 얼마 나와? 6분의 1 튀어나오겠지? 아 내가 쌍놈의 새끼들 그냥 6분의 1 튀어나오고 n에 3 집어넣으면은 48이 역수되니까 3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 얼마야? 6이잖아 6. 그러면 얘는 얼마 나와? 6이니까 8분의 1? 이렇게 튀어나오지? 아닌가요? A 3분의 1 48 48 나누기 분수꼴이 아닌가? 아 그냥 계산하자. 30 나누기 A 마음이 또 급해져가지고 B3가 5가 나와야지. 뭐 하는 거야? B2가 5? 나 뭐 하고 있는 거니? 쪽팔려. n에 2 넣을게. 아우 30 나누기 B2 얘가 n에다가 얼마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니까 얘가 5가 될 거잖아. 그러니까 6분의 1이 아니라 6이 돼야겠죠? 이렇게 6 미안해. 그리고 n에다가 3 집어넣으면은 48 나누기 B3라는 거니까 얘가 6 돼야 돼. B3가 얼마 나와? 8 나오겠지. 그래서 얘가 8이 튀어나와. 이것만 갖다가 뭐 구할 수 있어? BN을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 그럼 이렇게 진행될 때 공차가 얼마짜리야? 2짜리잖아. 공차가 2짜리니까 얘가 공차가 2짜리고 그럼 B1이라는 첫째 항은 얼마짜리였어? 4짜리였으니까 이거 이용해서 BN이라는 식을 세우면은 4 더하기 n-1에 2 이렇게 세워갖고 2n 플러스 2를 세울 수 있고 너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an이라는 게 구해지겠지. 이 구조야. 니네가 이걸 잘해. 그래도 좀 잘하는 편이야. 수열의 합을 주고 일반항을 찾는 문제가 나왔을 때 n 대신에 n-를 집어넣어가지고 an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자 라 해서 이 식을 뽑아내는 것까지는 아마 그러느냐고 잘할 거야. 그런데 21번은 아마 잘 못 풀 거야. 넘어가 봐. 원래 내가 이거 풀 시간을 주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시간이 길어지네요. 자, 21번 보세요. 생긴 거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근데 구조를 그냥 말로 설명을 하면 AN이 뭔지 안 줬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지의 수열을 추론해야만 하는 시그마 유형들이 존재해요. 근데 들어봐. 첫 번째 조건식 보면은 1부터 8까지 Sn 플러스 1에 Sn의 제곱 AN 플러스 1 이렇게 있고요. 얘가 12분의 7이라고 했고 S9가 3입니다. 뭐 대충 이런 게 나와 있죠. 자, 이랬을 때 구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위에 있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 먹기는 했는데 모양이 약간 교환된 형태의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야. 그러면은 저 시그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이 새끼가 도대체 뭘까? 이걸 해석해야 돼. SN과 AN이 섞여 있으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는 뭐야? 그냥 n 대신에 n-1 넣고 빼면은 일반항이 튀어나온다라는 관계야. 너희는 이걸 토대로 an을 구하는 건 잘하지만 이걸 보고 이렇게 바꾸는 걸 잘 못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an 플러스 1이라는 거를 뭐로 바꿔내면 조금 더 구조가 편해질까? sn 플러스 1에서 sn을 뺀 형태로 바꾸는 거야. 즉 그래서 아마 거기 내가 밑에 박스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역추적이라고 적어놨을 거야.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얘는 기출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뺄셈 기호가 존재하니까 분수꼴을 분리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이렇게 잘라갖고 식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sn 플러스 1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 약분이 되어서 sn 제곱분의 1 이렇게 튀어나오지. 그리고 빼기 어떻게 돼? sn 더하기 1에 sn 분의 1 이렇게 해서 시그마가 튀어나오겠지. 이해돼? 그럼 얘는 결국에 구조가 n은 1부터 8까지 sn분의 1로 묶여서 sn분의 1 마이너스 sn 플러스 1분의 1 이런 구조가 되지 않냐. 그래서 얘가 12분의 7로서의 형태가 나오게 된다 이 뜻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나 이 문제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하나예요. 이거를 보고 나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 경우에 따라서 그게 좀 더 수월한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야. 됐니?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밑에 문제도 얘를 sn 플러스 1에서 sn을 뺀 걸로 바꿔갖고 뭔가 부분 분수 문제로 끌고 가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뜻입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요거 해설지는 내가 워크북에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같이 관찰하시고요. 그